기쁜 소식. 엄마, 나 할 말 있어. 딸 지수가 거실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일요일 오후 갑자기 친정집에 찾아온 딸이었어요. 응, 무슨 일인데? 저는 과일을 깎다 말고 딸을 봤습니다. 지수의 얼굴이 뭔가 달라 보였어요. 아빠는? 서재에서 신문 보시는데. 왜? 아빠도 불러? 응, 같이 들어야 할 얘기야.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여보, 잠깐 나와봐. 저는 서재 쪽으로 소리쳤습니다. 남편 준호 55세가 신문을 들고 나왔어요. 왜? 지수가 할 말이 있대. 남편이 지수를 봤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수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하얀 봉투. 이거. 지수가 봉투를 제게 건넸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초음파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이게? 순간 제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지수야, 혹시 이거? 응, 엄마. 지수가 울먹이며 웃었어요. 나 임신했어. 뭐? 제 비명 같은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저는 딸을 껴안았어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지수가 엄마가 되다니.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 누구? 남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뭐? 지수가 아빠를 봤습니다. 애 아빠가 누구냐고. 민준이요. 박민준.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박민준이요. 제가 1년 전부터 사귀던. 남편이 소파 팔걸이를 잡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제가 물었습니다. 박민준이 어디 사는? 그 누구? 남편의 말이 끊겼어요. 그리고는 쿵. 남편이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여보, 제 비명이 터졌어요. 아빠. 지수도 소리쳤습니다. 구급차, 병원, 모든 게 순식간이었어요. 남편은 응급실로 실려갔고 저와 지수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엄마, 아빠 왜 그러신 거야? 지수가 울먹였어요. 모르겠어. 갑자기 제 손도 떨렸습니다. 박민준, 그 이름을 듣고 쓰러진 남편. 왜? 30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네.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환자분 의식은 돌아오셨는데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쇼크 증상입니다. 스트레스요? 네. 최근에 무슨 충격적인 일이 있으셨나요? 저는 지수를 봤습니다. 딸의 임신 소식이. 충격적인 일? 왜? 손주가 생긴다는 게 왜 충격이죠? 병실. 남편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눈을 뜨고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가 다가갔어요.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수는? 밖에 있어. 걱정돼서 혼났어. 그래. 남편이 눈을 감았어요. 여보, 왜 그랬어? 박민준이 누군데 그래? 침묵.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중에 얘기하자. 나중에가 언제야? 당신 쓰러졌잖아. 피곤해. 좀 쉬게 해줘. 남편이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뭔가를 숨기고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이름 뒤에 숨겨진 30년의 비밀을, 그리고 우리 가족을 완전히 무너뜨릴 진실을. 이상한 반응. 다음 날, 남편은 퇴원했지만 계속 이상했어요. 지수를 피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응. 저 때문에 놀라신 거죠? 미안해요.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하지만 남편 눈빛은 달랐어요. 공포.
딸을 볼 때마다 두려워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 그래서 민준이는 언제 데려올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지수가 밥을 먹다 말고 저를 봤어요. 다음 주? 그래. 부모님 얼굴 좀 봐야지. 우리 사위 될 사람인데. 철컥. 남편이 수저를 떨어뜨렸습니다. 여보. 안 돼. 뭐가? 그 남자. 데려오면 안 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지수가 아빠를 봤습니다. 왜 안 되는데요? 그냥 안 돼. 이유를 말해주세요. 이유 없어. 그냥 안 된다고.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처음이었어요. 30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건. 알았어요. 지수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저 집 나갈게요. 지수야. 엄마, 저 이해 못하겠어요. 왜 아빠가 저러는지. 지수가 일어섰어요. 민준 오빠랑 결혼할 거예요. 아빠가 뭐라고 하든. 쾅. 지수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거실 남편과 저만 남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보.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박민준이 누구야? 당신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반대하는 거야? 아니야. 거짓말. 당신 그 이름 듣고 쓰러졌잖아.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소연아. 응? 지수를 지켜야 해. 그 남자랑 헤어지게 해야 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왜?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여보, 도대체 무슨 일인데. 묻지 마. 제발. 남편이 서재로 들어가 버렸어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30년 동안 함께 산 남편.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고,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박민준. 그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핸드폰을 켰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박민준을 검색했어요. 하지만 너무 흔한 이름이라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지수야, 나 엄마야. 응, 엄마. 민준이. 성함이 박민준이라고 했지? 응. 몇 살이야? 31살이요. 왜요? 31살. 지수보다 3살 많았어요. 어디 다녀? IT 회사요. 왜 이것저것 물어보세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검색을 시작했어요. 박민준 31세 IT. 하지만 역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일찍 출근했어요. 아침도 안 먹고. 여보, 아침은. 괜찮아. 회사에서 먹을게. 남편이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저는 붙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대화 좀 해. 나중에. 나중에가 언제야. 당신 계속 피하잖아. 소연아, 제발. 남편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지금은 아니야. 조금만 시간을 줘. 남편이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현관에 서서 멍하니 문만 바라봤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오후,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 어머니, 들었어. 지수 임신했다며? 네. 근데 남편이 이상하게 반응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 우리 만나자. 그래, 할 얘기가 있어. 지금 당장. 시어머니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알겠습니다. 카페에서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시어머니 78세는 여느 때와 다른 표정이었어요. 무겁고 슬프고 미안한 얼굴.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한테 형이 있었어.
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남편한테 형이 있었다고요? 응, 준호 형. 이름이 박준석이야. 그 성씨에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준석이는 30년 전에 집을 나갔어. 사고를 쳐서. 무슨 사고요? 여자 문제. 그것도 아주 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석이는 선생님이었거든. 그런데 제자랑 캔들이 났어. 그것도 미성년자 제자랑. 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경찰 조사까지 갔었어. 결국 무혐의로 끝났지만 학교에서는 쫓겨났지. 그리고는 늘 나갔어. 우리한테 연락도 안 하고 30년 동안. 그럼 지금은? 모르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았어요. 근데 왜 갑자기 그 얘기를? 며느리. 시어머니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지수 남자친구 이름이 박민준이라며? 네. 박민준의 아버지 이름 알아? 아뇨. 알아봐. 혹시나 해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박준석이면. 그 말이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만약 박민준의 아버지가 박준석이라면 그건 남편의 형의 아들, 즉 남편의 조카, 그리고 우리 딸 지수의 사촌 오빠.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설마. 나도 설마 했어. 하지만 준호 반응이 이상하잖아. 며느리, 빨리 알아봐. 제발. 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괜찮. 그 단어가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깊은 임신 소식이 가족을 파괴할 폭탄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금지된 이름. 집으로 돌아와 곧바로 지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지수야, 엄마야. 응, 엄마. 왜?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준이 아버지. 성함이 뭐야? 왜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 인사드려야 할 것 같아서. 거짓말이었습니다. 박준석이요. 왜요? 순간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박준석. 시어머니가 말한 그 이름. 남편의 형. 지수의 남자친구는 사촌 오빠였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아니야. 괜찮아. 목소리 이상한데? 괜찮다니까 끊을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 우리 딸이 사촌 오빠의 아이를 임신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퇴근한 거예요. 다녀왔. 남편이 제 얼굴을 보더니 말을 멈췄습니다. 알았구나. 당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 형 이름이 박준석이죠? 그리고 박민주는 당신 조카고. 남편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제 비명이 터졌습니다. 30년 동안 형이 있다는 말도 안 하고 지수가 사촌 오빠랑 사귄다는 것도 모른 척하고. 미안해. 미안하다고. 우리 딸이 임신했어요. 사촌 오빠의 아이를. 남편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도 몰랐어. 민준이가 형 아들인 줄. 거짓말. 박민준이라는 이름 듣고 쓰러졌잖아요. 형이 결혼했다는 소문은 들었어. 10년 전쯤. 그리고 아들 이름이 민준이라고. 그럼 알았어야죠. 하지만 확신은 없었어. 박민준이 흔한 이름이잖아. 남편이 얼굴을 감쌌어요. 근데 지수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직감했어. 이건 아니다라고. 저는 남편 앞에 섰습니다. 지금 당장 지수한테 말해야 해요. 뭐라고? 사실대로 다 말해요. 민준이가 사촌 오빠라고. 안 돼.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왜 안 돼요? 지수가 충격받을 거야. 든 말 안 하면 더 큰 충격이에요. 아이까지 낳고 나중에 알면 어떡하게.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누구야? 이 시간에. 인터폰을 확인했어요. 낯선 남자.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준호 있습니까? 남자의 목소리. 남편이 인터폰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형. 남편의 형. 박준석이 찾아온 겁니다. 30년 만에. 피할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숨겨왔던 진실이 이제 우리 집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진짜 진실. 유전적 기상이라니. 무슨 소리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설명했어요. 폐하의 염색체 검사에서 이상 수치가 나왔습니다. 근친혼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하지만 둘은 혈연 관계가 아니라고요. 정말이신가요? 의사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어요. 네, DNA 검사도 했어요. 그럼 이상하네요. 의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런 패턴은 보통 사촌간 또는 그보다 가까운 혈연 관계에서만 나타나거든요. 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분명 김미영이 DNA 검사를 조작했다고 했는데 그럼 왜 태아에게서 이런 결과가?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지수가 민준 손을 잡고 있었어요. 엄마, 의사 선생님이 뭐래요? 아무것도 아니야. 조금 쉬면 괜찮대.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준이 저를 봤어요. 장모님, 표정이 안 좋으신데요. 아니야. 괜찮아. 정말요? 응. 하지만 민준은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직접 물어볼게요. 안 돼. 제가 소리쳤습니다. 민준이 놀라서 저를 봤어요. 왜요? 그냥 지수가 쉬어야 하니까. 나중에 물어봐. 알겠습니다. 밤, 집으로 돌아와 남편한테 모든 걸 말했습니다. 뭐, 태아에게서 근친혼 패턴이 나왔다고? 응. 그럼 김미영이 거짓말한 게 아니라는 거야?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니면 제가 말했습니다. 박준석 씨가 우리 속인 건지도 몰라. 형이? 응. 김미영이 DNA 검사 조작했다는 게 거짓말일 수도 있어. 남편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형한테 전화해봐야겠어. 하지만 박준석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이상한데. 다음 날 아침, 박준석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형, 나 준호야. 문 좀 열어봐.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밥집 아주머니가 나왔어요. 밥집 찾으세요? 네. 혹시 박준석 씨 보셨어요? 어젯밤에 이사 가던데요. 뭐라고요? 짐 싸서 트럭에 싣고 나가더라고요. 부인분이랑 같이. 김미영이랑 같이요? 네. 두 분이 큰 소리로 싸우더니 갑자기 짐 싸서 나가셨어요. 남편과 저는 서로를 봤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김미영이랑 이혼한다고 했는데 왜 같이 이사를 간 거죠? 여보, 속은 거야. 둘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형이 우릴 속인 거야. 집으로 돌아와 모든 정황을 정리했습니다. 박준석이 김미영이 DNA 검사를 조작했다고 말함. 우리는 민준과 지수가 혈연관계 아니라고 믿음. 하지만 태아에게서 근친혼 패턴 발견. 박준석과 김미영이 같이 이사감. 결론은 하나야. 남편이 말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진짜였어. 민준이는 형 아들이 맞아. 그럼 박준석 씨는 왜 거짓말을? 모르겠어.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급하게 달려온 듯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준호야. 며느리. 시어머니가 봉투를 꺼냈어요. 기계. 오늘 아침에 우편으로 왔어. 준석이한테서. 형한테서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어머니 준호, 그리고 형수님께.
이 편지를 읽으실 때쯤이면 저는 이미 멀리 떠났을 겁니다. 30년 만에 가족을 만났지만 다시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사과드립니다. 며칠 전 DNA 검사 조작 이야기는 거짓말이었습니다. 빈준이는 제 친아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수양과는 사촌 관계가 맞습니다. 그럼 왜 거짓말을 했냐고요? 빈준이가 너무 힘들어했거든요. 지수양과 헤어지고 나서 매일 울고 밥도 안 먹고 그 모습을 보니 아버지로서 차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아버지 역할을 못했던 제가 마지막으로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짓말이라도 해서 둘이 결혼할 수 있게. 하지만 며느리께서 태아 검사를 받으시면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남기고 떠납니다. 민준아, 아빠가 미안하다. 너한테 평생 거짓말만 하고 살았구나. 하지만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는 건 진심이야. 지수양을 제발 있어라. 그게 너희 둘 다를 위한 길이야. 어머니, 준우. 30년 전 집을 나갈 때 저는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해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한지. 이번에 다시 떠나는 건 어머니 탓이 아닙니다. 제 선택입니다. 민준이와 지수양 앞에서 저는 계속 죄책감을 느낄 것 같아서. 부디 건강하세요. 준석. 편지를 다 읽고 나니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어요. 준석아, 이 바보야. 남편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형, 왜 이렇게까지? 저도 말문이 막혔어요. 박준석은 아들을 위해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마지막 아버지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이제 어떡하죠? 제가 물었습니다. 지수한테 말해야 해요. 진실을. 그래야겠지.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원, 지수 병실. 민준도 옆에 있었어요. 지수야, 민준 씨. 남편이 입을 여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이 박준석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읽어봐. 민준이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거짓말이었다고요? 응. 그럼 저는 정말 아버지 아들이고. 그래. 그리고 지수와는 사촌이야. 민준이 편지를 떨어뜨렸습니다. 끝났네. 오빠. 지수가 민준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민준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지수야, 미안해. 오빠, 아니야. 우리는 정말 끝이야. 이번엔 진짜로. 민준이 일어섰습니다. 어디 가요? 지수가 소리쳤어요. 병원 밖으로. 그리고 너한테서 멀리. 안 돼. 지수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배를 움켜쥐고 주저앉았어요. 아야, 지수야. 제가 딸을 붙잡았습니다. 민준이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지수야. 민준이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태아 검사 결과 들었어. 의사 선생님한테. 아기. 위험하대. 유전적 결함 가능성 높다고. 그래도 박태해. 민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뭐라고? 아기를 지워. 그게 아기를 위한 거야. 싫어. 지수가 배를 감쌌어요. 이 아이는 내 아이야. 우리 아이라고. 근친간의 아이야. 태어나면 평생 고통받을 거야. 그리고 너도 평생 근친혼으로 아이 낳은 여자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야 해. 민준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널 볼 수 없어. 오빠, 미안해, 지수야. 정말 미안해. 민준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쾅, 문이 닫혔어요. 지수가 울부짖었습니다. 오빠. 저는 딸을 꽉 안았어요. 지수야. 그날 밤, 지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엄마. 응? 다, 닥태할 거야.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지수야, 진짜? 응. 지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빈준 오빠 말이 맞아. 이 아이를 낳으면 아이도 불행하고 나도 불행하고. 하지만 그리고 엄마, 아빠도 힘들잖아. SNS에 뭐라고 뜰지. 지수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근친혼으로 아이 낳은 집안 이런 식으로. 지수야, 괜찮아, 엄마. 나 이제 포기할래. 지수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다음 날 수술이 예정됐습니다. 지수는 수술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준비 다 되셨어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수술실로 모시겠습니다. 침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복도에서 지켜봤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우리의 첫 손주, 태어나지 못할 아이.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미안해. 지수야, 미안해. 남편도 옆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딸의 사랑도, 손주도, 가족의 행복도. 30년 숨겨진 비밀 하나가 우리 가족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상처뿐이었습니다. 그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수는 집에서 요양했어요. 몸은 회복됐지만 마음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지수야, 밥 먹어야지. 제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배 안 고파요. 3일째 제대로 안 먹었어. 이러다 쓰러져. 알았어요. 지수가 문을 열었어요. 훨씬 마른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응? 이사 가려고. 혼자 살고 싶어. 여기 있으면 계속 생각나서. 지수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민준 오빠도 아기도. 지수야, 괜찮아요, 엄마. 나 이제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지수는 정말 이사를 갔어요. 벌룸 하나 얻어서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괜찮으니까 자주 오지 마. 하지만 제발 혼자 있게 해줘. 지수가 문을 닫았어요. 저는 원룸 복도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우리 딸 얼마나 힘들까. 집으로 돌아와 남편과 마주 앉았어요. 여보, 우리 뭘 잘못한 걸까? 모르겠어. 30년 동안 평범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남편도 많이 변했어요. 회사도 그만뒀습니다. 스트레스로 일을 못하겠다고. 매일 집에서 멍하니 TV만 봤어요. 여보. 응? 우리 이혼할까? 제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나 싶어. 토연아, 무슨 소리야. 지수도 떠났고 우리 둘만 남았잖아. 근데 우리 서로한테 아무 말도 안 해. 남편이 저를 봤어요. 그래도 이혼은 생각해봐. 30년 결혼 생활 동안 우리 진짜 행복했어?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냥 의무감으로 산 것 같아. 아내니까, 엄마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이제 지수도 떠났는데 나는 뭐 하며 살아야지? 남편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지겨워. 저는 일어섰어요. 나도 이사 갈게. 한동안. 토연아.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몇 벌, 화장품, 그리고 사진 몇 장. 현관문을 나서는데 남편이 불렀어요. 토연아, 정말 가는 거야? 응. 언제 돌아올 건데? 모르겠어. 나도. 쾅. 문을 닫았습니다. 30년 살았던 집. 이제는 낯선 곳처럼 느껴졌어요. 친정 언니 집에 얹혀 살기 시작했습니다. 토연아, 괜찮아?
언니. 남편이랑 정말 이혼할 거야? 모르겠어. 매일 멍하니 지냈어요. TV 보고 산책하고 그냥 시간을 보냈습니다. 의미 없는 하루들. 그러던 어느 날 지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수야, 잘 지내? 응. 엄마는? 나도 잘 지내. 거짓말이었어요. 엄마, 나 회사 그만뒀어. 못 다니겠어. 사람들이 다 아는 것 같아서. 무슨 소리야? 누가 알아? SNS에 퍼졌어.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누가 우리 이야기를 익명으로 올렸어. 온라인 커뮤니티에. 실화 사촌 오빠와 사귀다 임신한 여자 썰. 충격 근친혼 시도한 커플 이야기 덜덜. 덜덜 DNA 검사로 밝혀진 충격적인 가족 비밀. 누가 그런 짓을. 모르겠어. 근데 우리 회사 사람들이 다 봤대. 지수야, 괜찮아, 엄마. 어차피 나 회사 관둘 생각이었어. 전화를 끊고 저는 그 게시글들을 찾아봤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어요. 뉴스 123화. 진짜 드라마구나. 무섭다. 브라우터 근친음 법으로 금지해야 한 미응. 저스티스 99. 아기 낙태한 건 잘한 듯. 태어났으면 더 불행했을 거이. 엔지어 777. 그래도 불쌍하다. 진짜 사랑했을 텐데. 손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우리 가족 이야기가 인터넷에 퍼진 거예요. 수만 명이 보고 댓글 달고 평가하고. 다음 날 남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소연아, 나야. 응. 너도 봤어? 인터넷에 우리 이야기. 응. 회사 사람들이 다 알았어. 나한테 수군거려.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제 부장이 따로 불러서 물어봤어. 진짜냐고. 뭐라고 했어? 인정했어. 어차피 숨길 수도 없고. 여보. 응?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르겠어. 나도. 그날 밤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 어머니,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그 집안 이야기. 시어머니가 울먹였어요. 슈퍼 가면 사람들이 쑥덕거려. 저 집 손자가 근친으로 태어날 뻔했대 하면서. 어머니, 나 이제 밖에 못 나가겠어. 너무 창피해서.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SNS 게시글 하나로. 일주일 후 지수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외국 갈까봐. 외국? 응. 여기 있으면 계속 이럴 것 같아서. 어디로? 호주. 친구가 있거든. 지수야, 혼자 어떡해. 괜찮아. 나 이제 혼자 살 거야. 평생. 지수의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결혼도 안 할 거고 아이도 안 낳을 거야. 지수야, 그러지 마. 엄마, 나 더 이상 사랑 안 믿어. 지수가 말했습니다. 민준 오빠랑 그렇게 사랑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잖아. 사랑은 거짓말이야.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우리 딸 28살에 인생을 포기해버렸어요. 한 달 후 지수는 정말 호주로 떠났습니다.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했어요. 엄마, 잘 지내? 지수야, 자주 연락해. 응. 지수가 출국장으로 걸어갔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무너졌습니다. 우리 딸이 떠나버렸어요. 딸의 임신 고백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가족의 완전한 붕괴로 끝났습니다. 지수는 외국으로 떠났고 저는 남편과 별거 중이고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준석과 민주는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행복했던 가족은 없었습니다. 단 하나의 비밀이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최종화 계속. 다음 오전 137 2년 후 기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언니 집에 얹혀 살고 있었어요. 남편과는 정식으로 이혼했습니다. 조용히 법원에서 서류 한 장으로. 소연아, 오늘은 뭐 할 거야? 언니가 물었습니다. 산책이나 할까? 매일 산책만 하네. 길 좀 해봐. 하기 싫어. 저는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공원을 걷다가 벤치에 앉았어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지수를 생각했습니다. 지수는 잘 지내고 있을까? 호주에서 가끔 문자가 왔지만 전화는 거의 안 했어요. 지수 엄마, 나 괜찮아. 여기 날씨 좋아. 지수 일도 구했어. 카페에서 일해. 지수 걱정 마. 잘 지내고 있어.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우리 딸이 괜찮지 않다는 걸. 문자 하나하나에서 느껴지는 외로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전 남편이었어요. 여보세요. 소연아, 나야.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래,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시어머니가요? 응, 어젯밤에 심장마비로. 장례식장. 기년 만에 가족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전 남편 그리고 박준석. 박준석이 상주복을 입고 서 있었어요. 기년 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형수님. 네, 오랜만입니다. 그러게요. 지수는? 호주에 있어요. 보돈대요. 그렇군요. 박준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다 됐어요. 저는 박준석을 지나쳐 영정 앞으로 갔어요. 시어머니가 사진 속에서 잔잔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눈물이 났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박준석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형수님,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어머니가 유언을 남기셨어요. 형수님한테 봉투를 건네달았습니다. 쓰다 보니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며느리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쓸 때쯤이면 아마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거야. 심장이 안 좋아진 지 1년이 넘었거든. 며느리, 미안해. 준석이를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그래서 너희 가족이 이렇게 고생하게 됐어. 사실 나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30년 전 준석이를 의심한 것. 그 아이 말을 믿지 않은 것. 준석이는 정말 아무 잘못이 없었어. 제자가 거짓말을 한 거였어. 나중에 그 제자가 고백했어. 준석이한테 짝사랑해서 거짓말했다고.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어. 준석이는 집을 나갔고 연락도 끊겼고 나는 아들을 잃었어. 그리고 30년 후 또 다른 아이들이 희생됐어. 지수와 민준이. 며느리, 내가 할 수 있는 건 사과뿐이야. 정말 미안해. 내 딸을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할게. 지수를 용서해줘. 그 아이도 피해자야. 사랑했을 뿐인데 죄인이 된 아이야. 그리고 며느리, 너도 행복해야 해. 남은 인생 내 자신을 위해 살아. 시어머니 드림.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멎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박준석이 옆에서 말했어요.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가족들 걱정하셨어요. 민준이 이야기도 하셨어요. 그 아이는 잘 지내고 있니? 하고. 민준 씨는 어떻게 지내요? 군대 갔어요. 군대요? 네, 자원 입대했어요. 도망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박준석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지수양 생각을 지우고 싶대요. 그렇군요. 형수님, 지수양은요? 호주에서 카페 일한대요. 연락은 하세요? 가끔. 문자로. 박준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둘이 다 망가졌네요. 그러게요. 다 제 잘못입니다. 아니에요.
누구 잘못도 아니에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저 이만 가볼게요. 형수님, 그래. 혹시 지수양한테 전해주실 수 있어요? 뭐요? 미안하다고. 민준이도 저도 정말 미안하다고. 박준석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리고 행복하라고. 꼭. 장례식장을 나왔습니다. 전 남편이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소연아. 그래. 우리 정말 끝난 거야? 네. 다시는 못 돌아가. 못 돌아가요. 이미 끝났어요. 그래. 전 남편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소연아. 그래. 행복해. 제발. 당신도요.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30년 부부였지만 이제는 남남. 집으로 돌아와 지수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지수야, 할머니 돌아가셨어. 엄마 마지막까지 너 걱정하셨어. 엄마 그리고 민준 씨가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했어. 한참 후 답장이 왔어요. 지수, 할머니한테 목갑해서 죄송해요. 지수 민준 오빠한테도 전해주세요. 나도 미안하다고. 지수 그리고 엄마. 지수 나 여기서 사람 만났어. 순간 제 손이 멎었습니다. 지수가 사람을 만났다고? 엄마 누구? 지수 호주 사람. 이름은 제임스. 지수 착한 사람이야. 나한테 잘해줘. 지수 내 과거 이야기도 다 했어. 근데 괜찮대.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딸이 다시 사랑을 시작했어요. 엄마 정말, 엄마 너무 기쁘다. 지수 응. 나도 처음엔 무서웠어. 또 상처받을까 봐. 지수 근데 제임스가 말했어. 과거는 과거야. 지금의 너가 중요해 하고. 지수 그 말 듣고 용기가 났어. 엄마 지수야, 행복해. 제발. 지수 응. 엄마, 나 이제 괜찮아. 진짜로. 지수 엄마도 행복해. 엄마 인생 살아. 내려놓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깊은 눈물. 우리 딸이 다시 일어섰어요. 다음 날 언니가 물었습니다. 소연아, 너 계속 여기 있을 거야? 왜? 아니, 그냥 내 인생도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나도 그러고 싶어. 그럼 뭐 하고 싶은데? 모르겠어. 50대 중반에 뭘 할 수 있을까? 뭐든지 할 수 있지. 아직 젊잖아. 언니가 웃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뭘까?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일주일 후 결정을 내렸습니다. 언니, 나 상담사 자격증 따볼까 해. 상담사? 응. 가족 상담사. 왜 갑자기? 우리 같은 가족이 많을 것 같아서 저는 말했습니다. 비밀 하나로 무너지는 가족들. 그런 사람들을 돕고 싶어. 좋은 생각이다. 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시작해봐. 늦은 거 없어. 고마워, 언니. 그렇게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대학원에 등록하고 상담 공부를 시작했어요. 힘들었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나를 위한 선택. 처음으로 1년 후 드디어 자격증을 땄습니다. 가족 상담사. 작은 상담소를 열었어요. 새로운 시작 가족 상담소. 첫 상담자가 왔습니다. 30대 여성이었어요. 상담사님, 저희 가족이 무너지고 있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남편이 사실 제 사촌 오빠였어요. DNA 검사로 알게 됐어요. 제 심장이 쿵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상황. 앉으세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이야기해보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족만 겪은 일이 아니었어요. 세상에는 비슷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그녀가 말했어요. 상담사님은
이런 일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정말이요? 네. 제 딸이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시간이요. 그리고 용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상처는 아물어요. 시간이 걸리지만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저도 했으니까. 그날 밤 지수한테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수야 하면 속 지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옆에는 외국인 남자가 있었습니다. 엄마, 제임스야. 인사해. 헬로우 어머님. 반갑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우리 지수 잘 부탁해요. Of course, I love 지수 so much. 제임스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나 내년에 결혼해. 정말? 응. 제임스가 프로포즈했어. 지수가 손가락에 반지를 보여줬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딸이 다시 행복을 찾았어요. 축하해, 지수야. 정말 축하해. 고마워, 엄마. 그리고 지수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엄마도 행복해. 엄마 인생 살아. 나도 살고 있어. 지금. 정말? 응. 상담소 차렸어. 가족 상담. 엄마 대단해. 너 덕분이야. 내가 용기를 줬어. 영상통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어요. 30년 결혼 생활은 끝났습니다. 딸은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호주에서 새로운 사랑을 찾았고, 저는 상담사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고, 우리는 행복해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박준석이었어요. 박준석 형수님, 민준이가 제대했습니다. 박준석, 그리고 새로운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대요. 박준석 드디어 우리 아들도 행복해지어 봅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 다행이네요. 민준 씨도 행복하게 바랄게요. 저 그리고 박준석 씨도요. 박준석 감사합니다. 형수님도 행복하세요. 박준석 우리 다들 행복해집시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그래야죠. 우리 모두 일기를 펼쳤습니다. 매일 밤 쓰고 있는 일기. 오늘은 이렇게 적었어요. 2년 전 오늘 딸이 임신했다고 고백했고 남편이 쓰러졌다. 그 고백이 우리 가족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숨겨진 30년의 비밀이 드러났고 우리는 산산조각 났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모두 다시 일어섰다. 지수는 호주에서 새로운 사랑을 찾았고 나는 상담사가 되었고 민준이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상처는 아물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이제 나는 알았다. 끝은 동시에 시작이라는 것을. 무너짐은 다시 일어설 기회라는 것을. 55살. 늦지 않았다.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다. 그리고 나는 행복해질 것이다. 꼭. 이소영. 일기를 덮고 불을 껐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 새로운 시작. 딸의 임신 고백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가족의 붕괴와 재건으로 끝났습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받았고 무너졌고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시 일어섰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속도로,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50대든 60대든 70대든 늦은 시작은 없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끝. 에필로그. 5년 후 지수는 호주에서 결혼해 아이를 낳았습니다. 건강한 딸이었어요. 이름은 소영. 제 이름을 따서 저는 상담소를 확장해 3명의 상담사를 더 고용했습니다. 매일 10명 이상의 내담자를 만나며 그들의 상처를 듣고 위로하고
치유를 돕습니다. 민주는 새로운 여자친구와 결혼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박준석한테 들었어요. 박준석은 작은 서점을 차려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끔 상담소로 커피를 배달해주며 근황을 나눕니다. 전 남편은 재혼했습니다. 10살 연하 여자와 가끔 길에서 마주치면 어색하게 인사를 나눕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행복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지수가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왔습니다. 엄마, 지수야, 그리고 우리 소연이. 손녀를 안았습니다. 엄마, 고마워. 뭐가? 포기하지 않아서. 나도, 엄마도. 지수가 웃었어요. 덕분에 나 행복해. 나도 고마워, 지수야. 저도 웃었습니다. 내가 용기를 줘서. 그렇게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은 가족이 아니라 치유된 가족으로. 그리고 알았습니다. 진짜 끝은 없다는 것을.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진짜 끝.